그래서 저번에 녹화한 거에서 보니까 400번까지 녹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400 한번 그 뒤에 이제 틀린 문제도 차근차근 설명해서 함수를 끝내놓도록 합시다. 자, 유리함수는 기본형이 이런 형태고 A가 양수면 이렇게 쭉 x가 증가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함수의 증가함수를 얘기할 때 함수는 원인 변수 x에 의해서 원수란다. 원인 결과의 변수 y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증가 감소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원인 x가 증가할 때 또는 최대값 수부터 마찬가지야. 원인 x가 증가할 때 결과 y가 감소만 하게 되지. 최대값 최소값도 y의 최대값, y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고.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y는 x의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선대칭이고 원점에 대하여 점대칭인 그래프를 가져. a가 음수면 증가하는, 물론 근데 이게 쭉 이어져 들어갔을 때 쭉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쭉 증가하는 그래프를 가져. x가 이때일 때하고 x가 이때일 때 두 점만 보면 감소했을 수도 있는데 연속적으로 볼 때 x가 쭉 증가하고 있을 때 y가 쭉 증가하고 또는 감소만 한다는 걸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다른 얘기도 하지 못하게 되죠. 증가만 하는 함수고 이런 증가만 하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점근선도 평행 이동이 되고 그래서 x가 p가 점근선이 되고 y가 q가 점근선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아. 즉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은 점들은 수직선에서 거리가 2인 점이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하고 2보다 원점에 더 가까운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되겠죠. 사이값이 되겠지. 이 사이값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함수 y는 x-3분의 4 더하기 a의 최대값, 여기 뭐가 생략된 거라고? y의 최대값이라는 말에 y가 생략이 된 거죠. 얘는 뭐냐면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양수라고 짐작해서 찍어서 그려볼게요. 그래서 x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여기 3이니까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감소했으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감소했을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갔다고 쳐보죠. 뭐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x가 얼마일 때가 마이너스 2일 때가 y의 최대값인 거고, 그래서 x에다 2 넣으면 y가 2 나와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y가 2 나와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함수를 그리고 뭐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데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2학년 되면 더 많이 나오게 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선.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대충 기억을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이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민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증가와 감소를 잘 보기 위해서야. 함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증가와 감소가 여러 번 일어나. 1차 함수는 그 증가와 감소가 아주 편하게 기울기에서 표현이 돼. 두 개를 그려보면 y절편이 4고 x절편이 2니까 얘가 얘를 테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일 거야. 그래서 최고차 이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x가 원인이 증가할 때 y도 증가만 해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x가 작을 때가 y 값의 최소값이고 x가 2일 때가 y 값의 최대값인 거야. 얘는 음수가 되면 항상 감소하니까 x가 2일 때가 이 함수에선 y의 최대값이 되고 y 값에 x가 2일 때가 얘한테는 최소값이 되게 된다는 거지. 근데 2차를 봐봐. 2차 함수는 어떻게 돼?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감소와 증가가 달라져.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x가 모든 실수가 들어갈 때 y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한히 큰 수부터 쭉 작아져서 여기를 뭐 2,1이라고 합시다. y 값이 1까지 나오다가 다시 1보다 큰 애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함수는 최소값을 갖겠죠. x가 모든 실수면. 근데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소만 하니까 x가 2일 때가 최소, 최대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다.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5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놈이나 x가 마일이나 5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최대고 x가 2일 때가 최소인 거고 x가 3부터 5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가 3일 때가 최소, x가 5일 때가 최대인 거지. 누가 최대야? y다. 항상 y 값을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 알았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증가하고 있었나 감소하고 있었나, 그래서 그때 y값이 언제가 제일 크지 언제가 제일 작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게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아까 했지만 x가 왜 얘는 감소만 하는 애는 거고 아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나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 노란 부분만 볼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누가? y의 가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a가 2가 나오니까 a가 구해질 거야. 유튜브에서 보면 몇 명이나 봤는지가 나오거든. 아직 안 봤더라고 영상을. 바빠서 못 보는 건가 모르겠는데 꼭 봤으면 좋겠다. 424번은 유리식을 다룰 줄 아느냐 라는 얘기고, 가비엘이라는 걸 혹시 알아?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비례식입니다. x 대 y 대 z가
A 대 B 대 C면 A분의 X는 랑 B분의 Y랑 C분의 Z는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네, 서로 같은 B라는 것은 A에다가 2 곱하고 B에다가도 2 곱하고 C에다가도 2 곱하면 얘하고 얘가 같은 B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X 대 Y 대 Z가 3 대 4 대 6이라고 한다면 X하고 Y하고 Z가 3하고 4하고 6일 수도 있고 6하고 8하고 12일 수도 있고 1이고 3분의 4하고 3분의 6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값들을 x, y 값을 쭉 이렇게 있을 때 3으로 나눠봐. 1 되고 1 되고 1 되죠. 얘를 3하고 4하고 6으로 나누면 다 2 되고 얘네들은 다 3분의 1 되죠.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z의 b가 a 대 b 대 c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이게 다 같은 수가 되는 거고 그 값을 k라고 놓으면 각 문자들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ABC는 숫자 자리일 거야. 그러면 A분의 X는 사실은 K인 거잖아. X가 AK라고 했으니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도 사실은 이거 다 더하면 K로 묶이고 약분되면 K가 나온단 말이야. 얘네들이 다 같은 분수인 거야. 같은 값인 거야. 마찬가지로 PA분의 PX도 K겠지. QI분의 QZ도 Y도 QB분의 QY도 같은 값이고 RC분의 RZ도 다 K인 거야. 여기서 본 것처럼 분자끼리 더한 거랑 분모끼리 더한 것도 같은 비가 된다고. 이게 갑이의 비야. 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위권으로 초상위권으로 가고 싶다면 처음에 일을 하고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그냥 중학교 때처럼 아 저런갑다 왠지도 모르고 외워서 그냥 문제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한테. 옷이 좀 고추장스러워. 잠깐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기 분수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비엘을 써도 되고 아니면 단순하게 이 값이 같으니까 우선 가장 가비엘을 굳이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K라고 놓으면 3분의 3i 더하기 Z도 K여야 되고 2분의 Z도 K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2Y가 2K와 같아야 되고 3i 플러스 2Z, Z도 는 3K여야 되는 거고 Z는 2K여야 되는 거. 그러면 Z가 2K니까 이거 대입을 해주면 3Y가 K인 거고 Y는 3분의 K인 거고 그럼 3분의 K를 Y에다 넣어주면 X는 2K-3분의 2K 3분의 4K가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보면 A분의 2X 플러스 10Y 빼기 Z 얘도 K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A를 결정하는 건데 X를 K로 표현하면 대입해주면 되고 3분의 8K 3분의 10K 빼기 2K 나누기 A가 K가 되는 A를 정해봐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야, 이거 세 값이 같다 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K로 놓고 얘도 K인 걸 네가 이 시간에서 알아낼 수 있니? 알고 있니? 이거 다 보면 알겠니? 이런 얘기야.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가비엘인 거야. 가비엘을 이용해서 풀어본다면 이런 얘기야. x랑 3y랑 얘네들 분자들에다가 적당한 거를 곱해서 더한 거가 얘야. 여기다가 분모 분자 똑같은 거 곱하고 분모 분자 똑같은 거 곱하고 분모 분자 똑같은 거 곱해서 더해서 얘가 나오도록 얘를 찾아봐. x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2x가 됐으니까 저놈들이랑 같은 건 4분의 2x 플러스 4y도 같은 놈일 거라고. 아까 얘네들 얘랑 얘도 같은 애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4y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얘가 10y가 됐으니까 얘도 2배 했나 보다. 6분의 6y 플러스 2z. 그러면 얘는 더해서 얘랑 여기다가 실수배 해서 얘랑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4를 곱했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z도 다 얘네들과 같은 값인 거지. 이렇게 쫙 더하면 7분의 얘네들은 2x 플러스 10y 마이너스 z랑 같아지는 거니까 a가 얼마인가요? 7인 거야. 가비엘 2를 써서 가비엘 2를 이걸 적용한 거고, 가비엘 2를 쓸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가비엘 2를 쓰자는 거나 완전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같은 값이니까. 얘네가 같은 값이니까 한 문자로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야. 나올 수 있겠다? 다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네요. 자, 이거는 유리함수의 무슨 형입니까? 표준형입니다. 유리함수 표준형이 주어졌어요. 1차분의 1차죠. 자, 표준형이 일반형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어떤 걸로 고쳐야 돼? y는 x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q꼴로 고쳐야 돼. 그러려면 분자를 나눠서 자연수 부분, 가분수를 대분수 형태로 고쳐주면 되죠.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얘랑 같아지면은 몫이 마이너스 2네요. 빼면 4인가요? 그래서 이 식은 표준형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분의 플러스 4 빼기 2인 거야. 얘는 y는 x분의 4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앞에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지. 뭘 공부해야 돼? 기본적으로 기원형 이런 애들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고 얘네들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식이 어떻게 변하고 그래프는 어떻게 변하고 그러면 선대칭의 대칭축과 점대칭의 대칭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걸 다시 공부해갖고 와야 될 거야.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으면. 그거 없이 그냥 문제만 푸는 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목표가 가지 못해. 자,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감소만 하는 애 거야. 감소만 하는 애인데 대칭 점근선들이 이동이 되어 있는 거죠. x는 마일로 y는 플러스 2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여기서 양수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야. x에 대한 범위가 없으면. 근데 x가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요 노란 부분만 볼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x에다 0 넣으면 여기가 2고요. x에다 3 넣으면
4분의 마사니까 그림을 그래프를 잘못 그렸고 빼기인데 플러스 2를 보고 풀었네. 미안. 그래프를 잘못 그렸군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0 넣었더니 0 넣으면 2고 2면 2쯤이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4분의 마사 y.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이 누런 부분만 이렇게 슉 그려집니다. 최대값이 얼마? 2. 누가 x가 0일 때 y의 최대값이 2, x가 3일 때 y의 최소값이 1이고 그 둘의 곱을 구하는 게 쉽겠죠. 기본적인 대신문이야. 자, 다음 무리식입니다. 무리식은 루트 안의 식이 양수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식은 어느 범위에서만 다룬다라는 거야? 실수 범위에서만 다룰 거라는 얘기야. 근데 x가 루트 1이라고 쓰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루트 1에 루트 2니까 이건 완전히 이상하잖아.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지금 고1 때니까 루트 x가 있으면 x에다 루트 1을 대입하지 못하니까 통분해서 정리를 해주자. 서로 곱해주게 되면 1 빼기 x분의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라 계산해보면 1 빼기 x분의 2가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고 여기는 분모 부자에다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어서 뭘 해주면 돼요? 유리화를 해줘야지 답이 나오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 플러스 x니까 x에다 루트 2를 대입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례를 분모 분자에 서로 곱합니다.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를 분모의 편례를 루트 2야. x죠.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2 플러스 x 빼기 2 마이너스 x분의 루트에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에 2 마이너스 x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그럼 분모는 2x가 되고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 2 플러스 x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곱하기 뒤 하면 마이너스 되고 2 되고 4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돼서 xx 지워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2를 x에다 대입을 해주면 2 루트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에 4 빼기 2가 되겠죠. 정리는 되겠지? 굳이 거기까지 안 해도 되겠죠. 455번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루트 ax 꼴이 기본형이고 a가 양수면 정의역이 0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얘가 실수가 돼요. 그럼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 그래프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갈 거고 걔네들을 점 찍어보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역함수를 배웠잖아. y는 x제곱은 1대1 대응함수가 아닌데 정의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1대1 대응함수가 되죠.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얘의 역함수를 찾아봅시다. 이게 y는 fx 형태니까 이 식을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애가 분명히 하나 존재할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정리해서 x제곱은 y, 그럼 x는 플러스 루트 y거나 x는 마이너스 루트 y일 건데,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음수 나오니까 이 식은 요놈이고, 요놈을 요 x가 결과니까 x라고 쓰지 말고 y라고 쓰고, 저 하얀 y를 x라고 쓰자. 아 선생님 그럼 뭐하러 이렇게 씁니까? 지금 잘 받아야 될 게 얘하고 얘의 그래프는 같은 거야. 같은 식이야. 순서상이 똑같아. 1 넣으면 1, 2 넣으면 4, 1 넣으면 1, 2 넣으면 4야. 같은 그래프인데 식의 형태만 바꾼 거야. 왜? 대응 관계가 뒤집혔어.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돼서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간 거야.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그래프도 같고, 얘를 지금 변형해서 여기까지 간 거가 이제 새로운 역함수인 거지. 알았겠나? 그래서 y는 루트 x하고 y는 x 제곱하고 요런 애가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그래프 모양과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0하고 1에서 교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함수 fx하고 f 인버스 x하고의 교점을 구할 땐 둘이 구하는 거 틀리지 않지만 보통은 y는 x라는 교점을 구하는 게 더 편하다. 맨날 까먹어서 미리 얘기했어요. 못하시고. 자, 그러면 y는 루트 ax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ax가 무리함수의 기본 형태예요. 기본꼴입니다. 얘네들 두 개가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져요. a가 양수면 원점에서 증가하는 이런 수가 될 테고, a가 음수면 루트 안에 양수니까 정의역이 음수가 돼서 원점으로 감소하고, 얘네들은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루트 2x, y는 루트 2x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은 저 식이 되죠. 즉 그래프가 y축 대칭입니다. 자, a가 양수고 a가 양수일 때 얘의 그래프는 0,0에서 감소하는,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무리함수의 기본형에서 그래프,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그래프 모양은 누가 결정하느냐? a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의해서 나온다면 a가 같아야 돼. 루트 3x랑 y는 루트 3x 마이너스 4랑 y는 루트 3x 플러스 7, y는 루트 3x 플러스 2 빼기 4, 이런 애들은 다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대칭이동까지 한다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은 애들도 다 대칭이동하면 똑같아져요. 그리고 앞에 x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인 애들도 전부 다 대칭이동하면 겹쳐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루트 x를 평행이동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안 나와. 얘도 안 나오고. 그런데 평행 또는 대칭이니까 얘도 대칭하면 나올 수 있는 거지. 얘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하고 얘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사랑 죽어도 겹칠 수가 없어. 평행하고 대칭하더라도. 그래프의 기본형 또는 일반형 또는 표준형에서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개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는 게 내가 그 함수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A에 따라 달라지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A에 따라 달라지고 A가 같으면 평행이랑 이 대칭이동하고 하면 만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로 깊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앞에 한 얘기들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 그리고 대칭이동도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평행이동되고 대칭이동됐을 때 관계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개형 테스트를 했단 말이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x축을 1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2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거고 x 대신에 뭘 넣어? x-1을 대입하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합니다. y축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3을 y-3을 얘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얘 이쪽부터 2 향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여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y축 대칭인데 y축 대칭하면 어떻게 하라고? x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고. y는 루트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빼기 3이라는 요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61번 한번 봐보죠. 무리함수의 표준형은 y는 루트에 a에 x-p 플러스 q꼴이 표준형이고 얘는 y는 루트 ax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는 애예요. 그러면 저 p, q가 요놈에서는 0,0이었던 거예요. 그래프가 감소할 때는 목적지 또는 출발지가 p, q야. 그러니까 여기가 p, q인 거지. y는 루트에 a에 x 플러스 3 빼기 1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디 지나? 0,2 집어넣으니까 이거 풀어주면 a가 나오겠지. 기본적 문제였지. 자, 연습 문제. y는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y는 fx의 정의역은 얘고 얘의 정의역은 이거다. 자, fx하고 gx하고 역함수 관계네. 그럼 이놈의 정의역은 gx에 뭐가 될까요? 치역이 되고요. 이놈의 치역은 fx의 치역은 gx의 정의역이 되죠. 왜 대응관계가 반대로 뒤집히냐고 했으니까. 거꾸로 얘의 gx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 gx의 치역은 fx의 정의역이 돼요. 자, fx의 정의역은 x가 마삼보다 크거나 같다고. gx의 정의역이라고 했는데 gx의 정의역은 fx의 치역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x가 아니라 fx로 왔으니까 함수로 왔으니까 y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가 어디가 마3,1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 지금? 정의역이 마3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려준대. 그리고 y값은 1보다 크니까 이 위로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 거가 정의역과 치역만으로 줘서 이게 되죠. 모양은 x 앞에 개수가 결정하는데 이미 알려줬어. 자, 그러면 y는 루트에 x 플러스 3 플러스 1로
별거 아닌데 정의역과 치역 물론 여기 알려줬으니까 쉽게 끝났지. 안 알려줬으면 뭔가 점 하나나 어딘가 점 하나를 알려주긴 했겠죠. 이렇게 식이 쉽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의 출제 의도는 뭡니까? 역함수 관계일 때 이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고 이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인 거 너 알아? 이렇게 되는 게 왠지도 알아? 왜죠? 대응 관계가 뒤집혔다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치역이면 얘가 1대1 대응 함수니까 이게 거꾸로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 되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고 그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다 이 성질들 어디서 나온 거야? 정의에서 나온 거야. 뭐? 대응 관계가 반대인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는 무조건 하나를 갖고 걔를 역함수라고 부르자. 또는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부르자. 이 정의에서 이러한 성질이 나오는 거지. 자, 알겠죠? 그래서 뒤쪽 정의한 거 무리함수까지는 다 끝났어요. 선생님이 앞에 집합부분 정말 설명하다 끝난 데부터 또 녹화해서 올려줄 테니까 봐서 정리해갖고 왔으면 좋겠어. 바쁜 거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봐. 볼 거라고 믿어.